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정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광쌤의 세일러문 물리학 2고요. 오늘은 너로 정했습니다. 전자기 유도와 상호 유도. 말이 어렵지만 우리 사실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선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유도 기전력을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오늘 무슨 유도대회 열리나? 자, 어떻든 유도 기전력인데 이거를 여러분 뭘로 바꾸면 되냐면 여러분이 흔한 얘기로는 전압이죠. 그거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수준에서는. 그래서 유도 전압. 이제 유도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 전류에 대한 것을 좀 학문적으로 체계를 잡으려면 전류의 원인이 뭐죠? 전이 차거든. 전압이거든. 그래서 유도 전류를 바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압을 먼저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핵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전자기 이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세기랑 방향, 물리는 무조건 이걸 알았잖아요. 특히 이걸 좀 알아둬야 되는데 방향이 오지마 가지마 이것만 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유도가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에너지 보존 때문에 그런데 코일이 있을 때요. 여기 지금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를 얘가 자석이 되겠지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 자석이 오면은 얘를 막으려고 그래요. 오지 마. 얘가 갈라 그러면 잘 가가 아니라 가지 마. 근데 자석을 힘을 통해서 못 오게 하고 못 가게 하려면 자석의 힘을 그러니까 자석에게 힘을 작용하려면 뭐밖에 없냐면 자석밖에 없어요. 그래서 N극이 들어오려면 얘가 순간 N극, S극에 자석이 되면 못 오게 막을 수 있겠죠. 반면에 N극이 가는 걸 막으려면 자석이 돼야 됩니다. 얘가. 그럼 여기가 S극, N극이 되는 자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자석이 되려면 자석의 원인은 뭐였어요? 전기를 띠는 입자가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N극, S극의 자석이 되기 위해서 얘가 전류를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자기 유도에 대한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가 오지마 하기 위해서 자석이 되려고 하는 거고 자석이 되고요. 그럼 자석이 되려면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럼 N극에 있으니까 오른손 엄지 N극에다 꽂아주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그렇죠. 유도 전류의 방향이고 가지마 같은 경우도 N극이 가니까 여기 순간 S극, N극에 자석이 돼야 되죠. 그럼 자석이 되려면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 방향이죠. 이렇게 엄지를 꽂아서 가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따라가 보면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한번 볼게요. 이걸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하는데 유도 기전력, 즉 유도 전압입니다. 그럼 이거는 보세요.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전압이 큰 거잖아. 그럼 강한 자석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가 강한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을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선은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게 오지마 가지마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지마 가지마에 대한 개념이 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한 거고요. N이라는 거는 요게 코일에 감은 개수예요. 얘도 자석되고 얘도 자석되고 얘도 오지마 얘도 오지마 얘도 오지마 다 자석이 되기 때문에 얘가 몇 개가 있느냐 요거 체크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중요한 게 이게 자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자기 선속이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저기 중학교 때 처음 공부했던 내용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뭐냐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은 유도전류 만들어지죠. 그때 그럼 자석을 강한 자석으로 또 하나 어떤 거 세게 넣었다 뺐다 하면 더 많은 유도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즉 자석의 변화라는 것은 넣었다 뺐다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좀 표현이 너무 좀 그렇잖아.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수록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좋은데 이거를 이게 좀 학문적인 책의 물리학 교과서 같은데 하기에는 여기에다 자석을 넣었다 뺐다 이게 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자석이란 개념을 여기서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든 간에 자석을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수록이에요. 그리고 시간으로 나눠주는 건 뭐다? 그렇지, 강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석을 넣었다 뺐다를 얼마큼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지마 가지마에 따른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압이 만들어진다.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선속에 대한 개념을 여기 자속이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 설명드릴 건데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 수예요. 수. 그러니까 이 개수가 많으면 뭐예요? 센 자석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뭐 그린 거냐면 N극 그려준 거라고. N극에서 자기장이 나가잖아. 그치? 근데 이게 지금 9개라고. 근데 여기가 더 많아가지고 여기 15개 됐으면 더 센 자석이지.
그러니까 이 그냥 개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속의 변화는 개수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니까 많아졌을 때는 세게 들어온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들어온 거 이게 멀어지게 되면 여기 이제 들어오는 개수가 적어진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그냥 개수야 개수. 자기력선의 개수. 그래서 봐봐요.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지금 B라는 자기장이 있어요. 이거는 A, B, C, D가 아니고 그냥 자기장에 대한 거예요. 이게 B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수가 많은 거지. 센 거니까 이걸 많이 표시한다고.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A만큼 면적만큼 있다. 그쵸? 그게 개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B라는 게 요만큼 있는데 그게 이만큼. 자, B라는 예를 들어서 B라는 게 3개가 있는데 요런 것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이 총 4판이 있다. 4판이 있다 이렇게. 그럼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 3, 12, 12개가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 B라는 애가 애시당초 얼만큼 있느냐, 요만큼의 모종을 얼마만큼 몇 개를 심었느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B라는 것과 이 B라는 개수가 총 얼마만큼 있느냐, B가 A만큼 있느냐, 그걸로 우리가 자기력선의 총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자기선속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 개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장과 면의 법선이 세타의 각을 이룰 때 해서 결과적으로 요 지금 면에 대해서 수직인 성분만 살펴보겠다. 그럼 여기서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게 X 성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기울어져도 거기에 자 이렇게 기울어져도 여기에 수직인 애들만 세겠다 이거예요. 수직인 애들만 세서 나타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눕혀놓은 거거든요. 편하게 이렇게 놓은 거기 때문에 바닥에 놓은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자기력선 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사인까지는 안 쓰더라도 우리가 이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냥 뭐 기울어져 있으면 그냥 코사인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바로 뭐냐면 자기장. 얼마나 센 자석이냐, 얼마나 센 자석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느냐. 그리고 이거는 시간으로 나누지만 강도, 세게 왔다 갔다 하느냐, 약하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고, 사실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이 바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선생님 정리를 할게요. 이게 전기만 지금 유도전류 만들어지잖아요.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으로. 이게 바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그래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코일에다 자석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발전기가 된다. 전기를 만들어낸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 발전기의 원리는 이게 에너지 전환이에요. 이건 다시 초등학교 개념인데 우리가 에너지는 자유롭게 전환이 되죠. 전기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전구를 켜게 되면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피커에 연결하면 어떻게?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풍기에 연결되면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거잖아요. 통합과학에서도 이걸 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자석을 손에 들고 왔다 갔다 일을 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류를 만들어내니까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에너지 전환 과정입니다. 이게 발전기의 원리예요. 됐죠? 바로 이런 내용이고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이 그림이 있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N극이 이렇게 들어오죠. 갑자기 여기서 N극을 자연학화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코일이 있다가 갑자기 얘가 오니까 오지마 하면서 얘가 자석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접근을 N이 접근하면 지금 들어오는 애들이 갑자기 자석이 세게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멀쩡하게 편안하게 있다가 오지마 하면서 이렇게 유도전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다가 여기 순간 통과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없다가 S극이 나가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제 N극, S극이 만들어진 거고, 그럼 이제는 가지마 해야 되죠. S가 가니까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만들어져서 가지마. 그래서 가지마 하는 건데 이쪽이 지금 더 세죠. 지금 여기는 오지마는 요만큼 피크점이 요 정도인데 가지마는 더 세졌죠. 그건 왜 그래요? 더 세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중력 때문에 얘는 점점 빨라지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 어떻든 얘가 방해를 하더라도 중력에 의해서 점점 빨라지는 것 때문에 나갈 때가 더 빠르다. 그래서 오지마 하다가 가지마 이렇게 해서 더 세졌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도 어디가 이게 진입하는 부분, 자윤학할 때 진입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통과하는 부분이 점점 빨라질 거니까 이 부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주의할 상황은 잘 보세요.
N극, S극, S극, N극이기 때문에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 잡으면은 자,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여기는 N극, 엄지손가락 잡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어떻게 돼? 반대죠. 그런데요, 이 지금 자석에 미치는 자기력, 이 코일이 얘를 오지마 가지마 하는 자기력은 어떻게 된다? 동일하다는 사실.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오지마니까 이쪽으로 힘을 주는 거죠. 못 오게. 가지마니까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자기 유도에 대한 거는 이게 바로 자기 브레이크로 작용하는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지마, 통과할 때 보게 되면 오지마 가지마 때문에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지만 지금 자기력의 방향은 항상 동일하다.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다. 이걸 꽤나 여러분들이 순간 이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잘 체크해 두면 좋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선의 운동에 의한 전자기 유도해가지고 유도 기전력의 세기,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세기, 유도 전류의 방향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세기예요. 세기, 그 다음에 방향. 항상 이런 식이고 여기 보면 공식을 외우는데 그냥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패턴이 놓여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건 위에서 본 건데 B의 자기장이 균일한 자기장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 판을 3D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고 요겁니다. 요 판 위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N극이 있어서 이 N극 자석에 의해서 박히는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돼서 박히는 자기장이 X로 그려진 겁니다. 거기에 네모 도선이 쓱 하고 들어오는 게 바로 요 그림이거든요. 됐죠? 좋아요. 그럼 이걸 지우고 바로 유도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도 기전력이라는 거, 유도 전압이라는 것은 이 코일이 몇 개짜리 코일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자석이 넣었다 뺐다 해줄 것이냐, 그게 그거의 강도가 바로 요 패러데이 법칙이었습니다. 유도 기전력 법칙이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단일 코일이니까 이건 1이에요. 1. 신경 쓸 거 없고 자석의 변화만 구하면 되는. 자석은 이 자기장이 지금 여기로 지금 침투, 요 코일에 들어가는 침투의 자기장이 B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면적 A예요. 여기서 지금 요 그림에서는 없다가 이만큼이 들어온 겁니다. 요 A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더 지나면은 또 여기 뭐 두 개가 더 박히니까 더 늘어나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의 변화율로 면적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요거 계산해 볼게요. 우선 B라는 건 동일한데 A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X만큼 들어왔죠. 그렇죠? X만큼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L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 넓이는 X 곱하기 L인데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이걸 델타 X로 하자고. 그럼 L 곱하기 델타 X예요. 이게 BA입니다. BA예요. 그죠? 이거 다 썼어요. 그럼 이제 델타 T가 여기 있죠. 델타 T. 근데 이거 잘 보게 되면 자, 이건 1이고 마이너스는 우리가 방향이니까 여기서 크기만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신경 안 쓰고. 이게 V인데 요 델타 이게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요 델타 X와 T 이게 뭐예요? 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게 이게 속력이잖아. 속력 V가 여기 V로 주어져 있으니까 뭐냐면 이 유도 전압이라는 거, 유도 기전력은 자기장에다가 L이라는 녀석이 얼마만큼 속력으로 들어왔느냐, 이게 이거예요. 됐죠? 여기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럼 유도 전류는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저항이 걸려 있으면 우리는 이제 오메 법칙 있죠? I는 R분의 V.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V 요거 넣고 R로 나눠주면 그때 흐르는 전류 구할 수 있는 거죠. 방향이 중요한데 없던 녀석이 갑자기 박히는 애들이 들어오죠. 그럼 박히는 애들 오지마 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림을 왜 줬어? 아까 그림을 보게 되면 N극이 있고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박히고 있는데 이런 네모난 도선이 일로 들어오면 박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 자체에서는 오지마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동그라미 그려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 그래서 유도전류를 오른손으로 감아주고 오른손 엄지를 여러분 얼굴 가리키고 나머지 네 손가락 하면 유도전류 방향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은 뭡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자, 여기서 보면 이 지금 도선을 요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장이 지금 원래 있는 자기장이 위쪽으로 형성되니까 요 밑에 N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N극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아무 변화가 없으면은 뭐 유도전류 안 만들어요. 근데 갑자기 도선을 끌어당겼단 말이야. 이해가죠? 그러면 변화된 부분 보는 거야. 갑자기 여기서 지금 요 전체적인 회로를 봤을 때 회로는 항상 이게 닫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열려 있잖아. 전류가 안 흘러. 증명해줘? 여러분 엄마 아빠 TV 볼 때 TV 코드 가위로 한번 쑥 잘라봐요. 전류 안 흐를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목숨도 장담을 못하지만 어떻든 간에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원래 3개가 들어오는 게 정상이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 지금 문제가 없다가 유도절이 안 흐르다가 갑자기 확 잡아당겨서 2개가 늘어났죠. 그럼 이 2개가 늘어난 부분,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오는 거에 대해서 오지마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없던 게 갑자기 생겼잖아. 뚫고 들어오는 애를 오지마 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죠. 이해가죠? 자, 그럼 만들어 봅시다. 요거도 결과적으로 똑같이 패러데이 법칙이 이거거든. 몇 개가 있는데 얼마만큼 자석이 넣었다 뺐다 해지는 거의 강도. 그럼 이거 똑같이 자기장은 B로 주어져 있어. 자기장은 B로 주어져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기장 요게 아니고 요건 AB고 요게 자기장이네요.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B로 주어져 있으니까 B라는 자기장이 변화된 것만 보면 돼. 이만큼이 늘었단 말이야. 그쵸? 면적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 면적은 V라는 속력으로 델타 T만큼 갔으니까 이만큼이 가로, 세로는 L이죠. 그럼 면적은 V 델타 T 가로 곱하기 세로 요거예요. 그럼 B, A가 된 겁니다. 여기서 A는 면적이에요. 그걸 델타 T로 나누니까 요거 약분되니까 V, L, V가 아니고 B, L, V 아까 그런 거랑 똑같죠. 똑같아. 순서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써서 그러는데 B, L, V 똑같아. 즉 L이라는 애가 얼만큼 속력으로 잡아당기냐 이 변화만큼에 따라서 유도전압이 오지마, 가지마로 어떻게 유도전압이 만들어진다. 여기도 코일은 하나로 관계 있으니까 1로 하면 되죠. 그러면 유도전압 똑같고 거기에 저항이 R이라는 저항이 있다면 이 전압에다가 생성되는 전압에 걸린 저항을 우리가 거기다 표기를 해주면 이때 흐르는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죠. 됐죠? 그럼 우리 방향 한번 따져볼까? 이때는 얘가 갑자기 없던 애들 2개가 생겼죠? 뚫고 들어오니까 얘를 찍어 누르는 방향으로. 그래서 오른손 엄지를 이렇게 꽂고 돌리면 여기서는 자 선생님이 요거 잘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자 요렇게 도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아시겠죠? 요거를 굳이 여기다가 나타내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얘네들이 뚫고 나오는 애들이잖아. 원래 자기장이. 갑자기 뚫고 나오는 애들이 갑자기 여기서 많아지니까, 자 뚫고 나오는 애들이 갑자기 여기서 2개가 더 지금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오지마 하는 방향으로 2개가 생길 거라.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제는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 부분도 문제 풀기 하는 거 되게 쉬운 거고. 자, 특히 요거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그 유도기 전력의 세기가 V는 뭐 BLV 막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이게 한 3종류가 있는데 완전히 다 동일한 식으로 유도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운동 정리하듯이 아예 정리를 해버리세요. 뭐 이거를 갖다가 뭐 따로 외우지 말고 선생님 유도를 해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전류의 자기작용, 전자기 유도 공식 총정리라는 요거 검색을 하면은 요 3가지의 공식, 이거 하나 나온 거고 지금 2가지가 더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놨으니까 되게 짧아요. 간단하니까 그거 한번 꼭 공부하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볼게요. 3번째 거. 자기장의 변화에 의한 전자기 유도에서 이거는 지금 기본적인 이 자기장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면적을 변화시켜 가지고 자기장이 더 들어오냐 덜 들어오냐 이렇게 해서 이 변화에 따라서 어떤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느냐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런 상황, 면적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여기 보면 자석이 지금 이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 원형을 이렇게 그리면은요. 자, 이렇게 원형을 이렇게 그릴게요. 밑으로 박히고 있으니까 여기에 N극이 있어요. 이렇게 박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체가 변하는 거니까 N극이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경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때도 여기도 어떻게 유도 전류가 또 세게 오면 오지마, 멀어지면 가지마 하는 방향으로 해서 뭐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t초 때까지 원래 t0인데 선생님이 이거 첨자를 다 안 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이렇게 그냥 썼습니다. 0에서 t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요 자기장 N극이 어떻게 세졌잖아. N극이 들어온 거야 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오지마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 엄지 위로 꽂아서 돌려주면 요런 방향. 위에서 보면 반시계 방향에
어떻게? 그렇죠.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굳이 그리면 여기다 그리면 들어오는 애가 세졌기 때문에 들어오지마 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방향의 자기장 N극이 형성되고 그거를 이렇게 돌려주면 바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T0에서 ET0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그대로죠. 변화가 없으면 유도 전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ET0부터 4T0까지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얘가 박히고 있는 애들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N극이 후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가지마. 약해지지마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랑 다르게 이제는 어떻게? 얘네들이 약해지니까 더 보충해주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 자기장에 맞춰서 유도 전류를 그리면 오른손 엄지 꽂아주고 화면에 꽂아주고 돌려주면 이제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구간에서는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 여기서는 유도 전류 없고요. 이 구간에서는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 방향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세기를 물어보면 짧은 시간 안에 어차피 자기장의 세기는 동일해요. 여기서 이만큼이 세지나 여기서 이만큼이 약해지나 크기는 동일한데 여기는 T초만큼, 여기는 2T초만큼 얘가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다 같은 양을 완성했다는 얘기는 얘가 더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더 어떻게? 요거 1번입니다. 요때가 더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요. 2번은 그거에 대해서 2번이 아니죠.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가 3번이 돼야 됩니다. 3번일 때가 더 작다. 그래서 1번일 때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여기보다는 더 크게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 유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코일이 우선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일이 두 개. 자, 코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또 하나의 코일이 있어요. 그거를 1차 코일, 2차 코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차 코일에서만 전류의 변화는 전류가 들어갔으면 이거 뭐야? 자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석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때 2차 코일은 1차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한다. 그러면서 유도 전류를 만든다. 무슨 얘기냐면 1차 코일에만 전류를 넣어주는 거예요. 2차 코일은 아무것도 연결 안 해놓은 거죠. 갑자기 전류를 이렇게 넣어줬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S극, N극이 됐어. 그럼 갑자기 얘가 자석이 됐으니까 없던 자석이 갑자기 뿅 하고 일로 N극이 들어오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N극 오지마 하면서 얘가 N극, S극이 생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전원을 꺼주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러주면 순간적으로 얘가 어떻게 되냐면 S극, N극의 자석이 된다고. 그러면 S극 오지마 하면서 여기가 어떻게 색깔 바꿔서 여기가 S극 생기고 N극이 생기는 이러한 자석이 되기 위해서 요거에 맞는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껐다 켰다 하면은 오지마, 약해지지마, 오지마, 약해지지마 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교류를, 자, 여기는 지금 직류를 껐다 켰다로 했지만, 교류를 넣어서 전류 방향을 계속 바꿔주면, 오지마, 계속, N극 오지마, S극 오지마 하면서 얘가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이때 이 2차 코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는 1차 코일은 변하는 자석이 만들어졌다면, 이 2차 코일에서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게요. 어떻든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애는 잘 보세요. 2차 코일의 감은 개수랑 그 다음에 자석, 2차 코일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자속 변화, 이거 색깔 좀 바꿔서 자속의 변화에 대한 강도가 바로 유도 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2차 코일에. 근데 여기를 수학적인 테크닉을 쓸게요. 어차피 2차 코일에 대한 이 유도되는 양은 1차 코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강한 자석이 들어오냐 나가느냐, 약한 자석이 들어오냐 나가느냐, 이걸로 따져보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여기다가 수학적으로 넣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요거 동일한 거예요. 여기 동일한 건데 지금 여기까지가 동일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사실 요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2차 코일에 대한 우리 유도 기전력인데, 이걸 1차 코일의 변인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서 1차 코일의 강한 코일 자석이 되려면 1차 코일에 뭐가?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류적인 1차 코일의 전류의 변화에 따른 2차 코일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랑 얘를 곱해주는 건데 봐봐요. 얘를 나눠주고 얘를 곱해주는데 사실은 얘들 약분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우리가 수학적인 테크닉을 써가지고 얘를 한번 나눠주고 얘를 한번 곱해준 겁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요 녀석을 묶어서 1차 코일에 의해서 2차 코일의 어떤 변화적인 요거를 2차 코일의 특성인 요거를 인덕턴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인덕턴스. 그러고 나서 요거는 2차 코일의 특성이고요. 2차 코일의 특성이 된 거고요. 1차 코일에 의한 2차 코일의 특성이 된 거고 나머지 요 부분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뭐예요? 시간에 따른 1차 전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차인 녀석을 어쨌든 2차를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든 2차가 1차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럼 1차에 대한 핵심은 전류거든. 그래서 이 전류의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2차 코일의 특성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1차 코일이 자석이 강하게 되느냐 약하게 되느냐는 이 부분에 빼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수학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차의 전류가 세게 변하면 변할수록 강하게 변하면 변할수록 강한 자석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2차 코일의 특성에 따라서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형성된다. 더 센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한 게 바로 변압기예요.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상호 유도를 이용해서 서로 유도된다. 이제 서로 그러니까 2에 대한 내용과 1에 대한 내용을 같이 넣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다. 선생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학 1에서도 선생님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유도를 하면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 요 녀석 때문에 요 녀석이 바뀌죠.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 이렇게 모양으로 바꾼 건데 변압기는 사실 여러분들 물리학 1에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 손실전력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은행이 있어요. 은행에서 내가 10,000원을 찾아와. 근데 오는 길에서 이 집까지 와서 10,000원을 가져오면 미션 컴플리트야. 임무 완수인데 요 길에 있는 송전선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여기 길에서 돈을 잃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돈을 최대로 하여튼 잃어버리는 돈을 최소화하고 돈을 최대로 많이 가져오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였어요. 근데 요 안에서 이제 손실전력 구하는 거 요거 말고 요 안에서 이 은행 안에서의 환전 시스템이 바로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압기 보게 되면 가문 S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 1차 코일, 2차 코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행에서 10,000원을 찾아올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선생님 혹시 그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0,000원인데 100원짜리를 찾아올 수도 있고요. 자,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긴 더 많이 감긴 걸로 할게요. 100원짜리를 찾아올 수도 있고요. 10,000원짜리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 100원짜리는 100개를 찾아오고 10,000원짜리는 하나를 찾아오면 되죠. 그럼 여기서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거는 뭐라 그랬어요? 금액권을 높이고 어떻게? 금액권을 높이고 개수를 줄여라.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져오는 게 훨씬 덜 잃어버린다.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환전 시스템입니다. 요 은행 안에서 환전 시스템. 100원짜리를 100개 넣으면 10,000원짜리 한 장이 튀어나오는, 혹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으면 100원짜리 100개가 튀어나오는 환전 시스템이 바로 변압기거든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상호유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코일의 상호유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선생님이 유도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은행 내에서 여러분들 환전하는 거는 수수료가 없어요. 100원짜리 100개를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수수료 안 뗀다. 은행 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코일이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여기 코일이 하나가 있을 때 얘가 이제 교류를 넣어주게 되면 이 코일이 N극 S극 바뀌면서 이게 자석이 되죠. 그럼 얘가 이 자석에 따라서 오지마 가지마 하면은 그런 또 막는 자석이 되죠. 근데 또 다른 코일이 있으면 얘도 막는 자석이 되고 또 다른 코일이 있으면 막는 자석이 되기 때문에 얘도 지금 얘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2개가 있으면 2개가 저항하고 3개가 있으면 3개가 저항을 하죠. 그럼 얘도 유도전압 만들어내고 얘도 유도전압 만들어내고 얘도 유도전압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문 개수랑 전압은 같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문계 많을수록 전압이 높은 전압.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한 번 관계했을 때 100V 걸어주면 여기 3번 관계했으면 300V가 유도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칫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가문수가 많아지면 그러면 300V로 점프가 되니까 물론 줄일 수도 있지만 뭔가 공짜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거는 금액것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을 비교해, 돈을 비교해야 되지. 만약에 100원짜리가 만원짜리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마술일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야. 100원짜리면 당연히 100개를 넣었을 거고 그렇다면 만원짜리는 한 장이야. 그래서 금액권과 개수가 있고 금액권과 개수가 있을 때 여기 1, 1, 2, 2라고 할게요. 금액권이 작으면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금액권이 커지면 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의 양은 똑같아요.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여러분 전환만 봤을 때는 뭔가 100원짜리가 만원짜리가 됐어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초등학교 개념, 초등학교 마인드지. 그러면 100원짜리는 많이 써야 되는 거고 만원짜리는 개수가 줄었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1차 코일의 전력과 그 다음에 2차 코일의 전력은 동일해야 된다. 은행에서 이거 수수료 안 뗀다는 얘기야.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얘와 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거 그냥 요 형태로 바꿔볼게요. 이게 공식이거든 사실. 그냥 이게 단데 V를 몰아준 거야. 그럼 V2라는 걸 밑으로 깔아주면 V1 위에 있는 게 밑으로 V2 깔리고요. 그 다음에 I를 이제 I1을 밑으로 깔아줘야 되겠죠? I1 여기로 가고 I2가 여기로 간다. 이게 이겁니다, 이거. 단지 이제 요거 하나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 저항하는 게 얘네들이 다 그 감긴 횟수. 그렇죠? 얘네들이 많을수록 다 얘네들이 저항해서 각각이 다 전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압과 그 쉽게 말하면 감긴 횟수는 같이 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N1과 같이 가고 V2는 N2와 같이 간다. 감긴 횟수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요 금액권과 그 다음에 개수, 돈의 개수, 금액권과 돈의 개수는 반대로 간다는 사실. 이렇게 하면 그냥 유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 그냥 이거잖아. 근데 이것도 보기 어렵다. 그럼 이거 하라고 이거. 100원짜리 100개랑 만원짜리 한 장은 똑같다. 이게 이겁니다. 변압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공식이라는 이 참 꼬락서니가 그냥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한심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물리라는 게 이런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중력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